신파만 가득했던 신과 함께 죄와벌. 이번에도 신파 오지게 넣었겠지 뭐 하고 영화 봤는데 띠용, 신파가 없다. 전편보다 나아진 속편.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은 신과 함께 인과연 리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뷰용입니다. 신과 함께 죄와벌이 이제 김자원과 어머니 그리고 김수홍하고 군대 이야기가 주가 됐었죠. 이번 신과 함께 인과연은 저승 3차사들, 그러니까 강림, 해원맥 그리고 이덕춘, 이 셋의 과거 이야기가 주가 됩니다. 그런데 눈물 즙작이 신파 별로 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괜찮았죠. 아무래도 전편의 과도한 신파라는 평가를 의식했는지 조금 더 이야기하고 세계관을 탄탄하게 다지는 내실을 다지면서도 과도한 신파는 덜어냈습니다. 저는 일단 이 점만큼은 호평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설정 구멍들이 듬성듬성 있기는 한데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전작에 비해서 꽤 훌륭한 후속작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렇습니다. 군대에서 총 맞아 죽어서 저승으로 올라온 김수홍을 갖다가 재판하고 환생시키는 얘기도 해야 되고, 골칫거리 성주신의 달동네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저승 3차사의 과거 얘기가 메인 스토리라서 이야기 진행이 조금 삐그덕거려요. 과거, 현재, 달동네, 또 과거, 현재, 과거, 지옥,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전환이 되게 부자연스럽거든요. 문제는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영화의 전체적인 맥이 툭툭 끊겨요. 아쉬운 점은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성주신이 등장한 이유는 사실상 저승 3차사 과거 얘기 이런 거를 들려주기 위함이에요. 중간에 성주신이 천년 전에 염라를 보좌하는 인물이었다, 원래는 화공이었다 하면서 최소한의 설정만 붙여 넣었는데, 이 설정들이 사실은 성주신이 어떻게 저승 3차사의 과거를 알고 있는 거냐를 설명하기 위한 덧칠에 가깝죠. 성주신이 왜 이승에 왔는지, 염라하고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기타 등등이 쏙 빠졌어요. 물론 성주신 얘기까지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라 지금보다 훨씬 더 루즈해졌을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후반부로 가기 전까지는 인물 중심, 서사 중심인데다가 워낙 다양한 이야기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은 루즈한 부분이 있죠. 영화의 흥행을 위해서 성주신 부분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가택신들이 안 나온 건 아쉽긴 한데 이번 신과 함께는 차사들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해는 가는 변경이죠. 사실상 다른 가택신들까지 나왔으면 완전 난장판 됐을 거예요. 게다가 이번 성주신의 역할은 옛날 얘기 들려주는 걸로 끝이거든요. 옛날 얘기 다 들려주자마자 어떻게 되냐, 성주신이. 여긴 스포니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옛날 얘기 다 얘기하자마자 성주신이 어떻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승 3차사의 과거 이야기, 인과연이라는 주제에 맞는 사람들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 말미에 가서는 저승 3차사의 과거와 기억을 되찾으면서 이야기가 하나로 모이는 하이라이트, 요 부분은 꽤 좋았습니다. 이게 원래는 원작에 없던 설정인데 새로운 설정을 만들어냈지만 이 정도면 꽤 훌륭하게 풀어냈다. 그 방법이 조금 삐그덕 돼서 과정이 영 아쉽긴 하지만 결과만큼은 괜찮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CG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신과 함께 1편하고 비교를 하자면 안타깝지만 새로울 것도 전혀 없고 발전된 것도 없습니다. 모든 지옥의 모습들이 기존에 나왔던 거랑 똑같아서 우려먹기에 가깝고요. 하지만 8개월 만에 발전을 바라는 건 지나친 욕심일 수 있어요. 솔직히 덱스터가 이 정도 CG를 뽑아낸 거는 대단한 일이거든요. 우리나라 CG 기술력이 해외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데 몇 년치 기술력은 따라왔죠,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 CG 기술의 미래가 덱스터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번 영화의 CG를 본다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성주신하고 해원맥의 첫 싸움도 CGT가 너무 많이 났고 1편에서 강림하고 원기의 싸움만큼 봐줄 만한 액션도 아니었죠. 사실 신과 함께 1편만큼의 액션이 인과연에선 나오지도 않았고요. 성주신이 그림 그리는 CG도 티가 너무 많이 났고요. 신과 함께 인과연은 전체적으로 밝은 장소에서 CG를 많이 넣었는데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갑자기 랩터 나오고 막 티라노 나오고 모사사우루스 나오고 할 때는 진짜 쥐구멍에 숨고 싶었어요. 덱스터가 포트폴리오 좀 늘려보려고 이건 어거지로 넣은 장면이죠. 아니, 그 주라기 시리즈에 비벼보려고 하는 건 굉장한 용기긴 한데 솔직히 비빌 걸 비벼야죠. 많이 발전된 건 인정을 하겠지만은 덱스터가 아직은 그 수준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CG 자랑하려고 어거지로 크리처 집어넣고 지어 짜는 거, 이거는 솔직히 별로 보기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덱스터 스튜디오와 김용화 감독의 그 포트폴리오를 늘리기 위한 욕심, 그거는 진짜로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이제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야지. 자기들이 포트폴리오 늘리기 위한 영화를 왜 관객한테 보여주냐 이거예요. 그래도 피부에 얼굴 달린 그 거대한 물고기는 굉장했어요. 솔직히 조금 소름 돋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어두운 장소에서의 CG는 자연스러운데 밝은 장소에서의 CG는 아직 많이 어색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재판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신과 함께 제와벌이 사실은 재판을 뭐하러 했냐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되게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신과 함께 2편은 재판의 비중이 1편에 비해서는 꽤 늘었습니다. 그리고 너님 지옥행! 판사님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래? 통과! 님 잠시만요. 오케이, 패스! 이런 식의 전개도 거의 없어졌어요. 신과 함께가 법정 영화라기보다는 동양 판타지에 더 가깝긴 하지만 인과연의 재판 과정은 조금 더 짜임새가 생겼습니다. 자, 다음은 신과 함께 설정 충돌을 알아보겠습니다. 귀인에 대한 설정은 영화 도입부에 알려주고 시작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귀인이라 함은 항상 남을 먼저 돕거나 명부에 없는데 영문도 모르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니 뭐 세상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리고 1000년 동안 환생한 사람이 48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그 정도로 없다 이거겠죠. 이거는 김수홍 좀 살려보려고 무리한 설정을 넣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강림차사도 한마디 하죠. 귀인이 풍년이네. 뭐 잘 아시네요. 사실 귀인이 풍년이 아니라 어거지 설정이 풍년인 거죠. 김자홍의 김수홍의 관심병사에 이제 뭐 그 중위까지 귀인 해주지 그래요 그냥. 그리고 해엄맥이 인간들을 막 작살내고 다니는데 아니 전작에서는 이승을 어지럽히면 안 된다면서 발 부러뜨리고 손 부러뜨리고 완전 깽판을 치고 다니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차사는 이승의 일에 개입할 수 없다. 물리적인 일은 더더욱더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이것 말고도 찾아보면은 죄와벌하고 인과연의 설정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꽤 있을 거예요. 혹시나 제가 설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과 함께 인과연의 코미디 요소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식, 비트코인, 그리고 아파트 가지고 이제 성주신이 개그 치는 거는 꽤 재밌었어요. 개그 타율도 괜찮았어요. 관객들이 공감을 많이 하셨던지 아주 그냥 투자 얘기만 나오면은 특히 비트코인 얘기 나올 때는 빵빵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산 주식도 빵빵 터졌고요. 예, 망했죠? 아이씨, 성주신이 얘기한 대로 주식은 기다림입니다. 예, 기다려야 돼요. 팔기 전까지는 손해본 거 아닙니다. 우리 로또 맞은 느낌! 로또! 예, 망했죠? 해엄맥이 뜬금없이 지붕에 올라간 것도 재밌었고 성주신의 몸개그도 재밌고 성주신하고 해엄맥의 케미도 꽤 잘 맞아요. 인과연이 전체적으로 죄와벌보다는 코미디가 훨씬 재밌고 괜찮았습니다. 자, 신과 함께 인과연 정리해보겠습니다. 신과 함께 인과연, 죄와벌보다는 괜찮습니다. 일단은 심파가 상당히 줄었고요.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인과연이라는 부제를 살리려고 노력한 부분도 돋보이고 반전도 꽤 볼만했습니다. 코미디 타율도 괜찮았고 재판 과정도 발전된 게 보였죠. 하지만은 어떤 부분은 1편보다 별로였습니다.
서사 중심에다가 세계관 내실 다지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죄와벌보다는 오락성 부분에선 미흡하고 CG는 뭐 거기서 거기거나 오히려 후퇴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죄와벌하고 인과연의 설정 충돌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심각해서 다음 회차 때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신과 함께 죄와벌 보고 나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인과연은 완전히 기대를 접고 관람했는데요. 이번에 인과연을 보고 나서는 생각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신과 함께 3편을 그래도 아주 약간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과 함께 인과연이 죄와벌 이후에 8개월 만에 개봉했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죄와벌에서 관객들이 아쉬워한 부분들을 이 정도나 개선했다는 건 관객들의 비판에 귀 기울이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저는 그 부분만큼은 감독님과 제작팀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죄와벌보다 나은 인과연, 그리고 인과연보다 더 나은 속편이 나와주길 기대하면서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